AI 동맹 1,400조 예.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난리가 났어요. 엔트로픽, 뭐 네. 오픈 AI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인프라 강국이 될 것이다 AI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월요일장 이게 얼마나 큰 호재가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네. 별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고.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변동성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네. 어쨌든 코스피는 0.1% 정도 올랐고 그렇습니다. 코스닥은 2% 정도. 아 네. 코스피가 1% 정도 네. 올랐고. 그래서 닭이 2% 네. 정도. 자 어떻게 보세요 시장? 사실 그것보다 저는 아니 뭐 사실 그 AI 관련된 뉴스들이 뭐 새롭다면 새로울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뭔가 임팩트 있게 터져주는 그런 뉴스는 사실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관련 뉴스들이 엄청 새롭습니까, 사실? 그렇지 뭐 다 그냥 뭐 이제까지 앞으로 들어왔던 얘기죠. 이제까지 해왔던 것에 해왔던 뉴스들에 있어서 뭔가 이제 계속 연장생산이고 이게 아마 작년 이맘때쯤 나왔다면 엄청난 파급력이 상승장에서.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제는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커져서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랑 실적으로도 비교해 봐도 사실 이제는 전혀 뒤처질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이제는 같이 가는 느낌이지 우리나라가 엄청 수혜를 받겠다 그런 느낌 사실은 아니었고 그것보다 사실은 종전이 좀 더 크지 않았나. 종전에 관련된 타코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다는 예상대로 나왔다는 게 그게 크지 않았나. 일단 시장은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뭐 저것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나와서 아마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예상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지금 꼬인 수급들이 다시 풀려가는 과정이 저는 지금은 제일 크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풀리려면 어쨌든 매크로적인 환경이나 또는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 둘씩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해 가면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이제 50영업일에 대한 부분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50영업일 이제 40영업일 그러니까 우리 2배 레버리지 ETF의 변동- 후유증. 네, 그게 시장에 적용하는 시간까지 총 평균 이제 DB증권에서 50일 정도 본다고 했고 저도 사실 막연하게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뭐 이제 그런 근거 자료들을 이제 제시해 주셔서 저도 참고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적용하는데 이제 많이 8분 능선은 넘었다. 근데 지금 쭉 나온 뉴스들 보니까 또 악재는 또 싹 다 나와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나올 호재들은 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아마 오늘 이야기하면서 뭐 수급이라던가 기술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제 생각들 여러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네. 사실 뭐 이번 그 주말 사이에 있었던 AI 네. 그 서밋에서 나온 자료 이거는 뭐 사실 MOU보다도 한 단계 아래인 그 의향서 그렇죠. 수준이기 네, 의향서 때문에 수준이죠. 네. 예, 사실 큰 의미는 그렇다. 없죠. 네. 그렇다면 그리고 또 뭐 거기서 나온 뭐 1,400조니 뭐니 이것들은 다 이미 우리 기존의 삼성전자나 그렇죠. SK 하이닉스의 매출에 다 포함되어 있는 네. 것들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그러면 마지막 그 시장의 반전 그 악재 해소는 결국 지금 말씀하신 이란 폭격이 네. 이틀째 중단됐죠. 이란도 네. 안 하겠다 했고 네네네. 요걸로 보시는 거군요. 금리도 있고 근데 금리는 오늘은 약간 좀 내리긴 네. 하는데 좀 유가가 위험하죠. 올라가니까 그죠 위험하죠. 항상 보면 10년물 국채금리제 5% 근접하면 항상 위험했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항상 기회였던 적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물러났던 국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부채 감소를 가장 목적으로도 했었잖아요. 공약 중에.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새로운 부채 찍어내면 또 고금리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사실 전쟁 났을 때도 이게 전쟁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높은 유가가 계속 유지되면 금리가 높게 되는 거고 국채금리가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채권금리도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하나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하반기에 또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하반기 증시를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들 많이들 하세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좀 우려스러운 거는 11월이거든요, 중간선거가. 근데 1기 때도 10월 말까지 괴롭혔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거 그냥 지수만, 우리나라 지수만 놓고 보셔도 됩니다. 보면 코스피 지수 대략 보면요, 2018년 1기 중간선거 2018년 11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하반기에 중간선거가 있으니 하반기 가면 좀 살려주지 좀 시장이 안정화되는 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요때 보면 요때거든요. 2018년 11월 2018년 요때입니다. 요때 미국 부영 1기 때 요때 중간선거였는데 이미 시장이 이때 이미 반토막이 아니라 거의 한 40%가 빠졌죠. 이때도 빠졌고, 코스피 지수가 15%, 코스닥 지수가 25% 정도 빠졌고요. 그냥 뭐 해외, 여기는 미국 지수가 잘 안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미국 지수도 그 정도 빠졌어요. 미국은 11월, 12월까지도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극적인 효과를 좀 노리려면 사실 더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금리 상관 안 하고 그냥 금리 버틸 수 있다. 유가 이 정도면.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 그냥 극적으로 해결을 하는 걸로 하면 사실 연말에 가서 조금 더 질질 끌다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고, 전쟁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 주식이라던가 뭐 관련 매크로 지표라던가 움직이는 것들 보면 이제 시장은 점점,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변동성은 있지만 이번에 방산 주식들 보면 조금 억울하실 것 같아요. 방산 주식 보유자분들 많이 빠졌죠. 주가가 그 분쟁이 다시 격화될 때도 별로 안 오르고, 종전한 또 휴전한다고 하니까 또 주가가 또 급락해 버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방산 주식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장이 고점에서 30% 이상 다 빠져 있는 상황, 지수 자체도 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 전반적으로 최소한 단기 하락장은 들어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반등 트리거라고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악재가 있다고 하면, 이 코스닥 그 레버리지 ETF가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 악재라면 외국 시장의 수급 악재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스페이스X 이제 그 자금 빠져나가는 게 좀 있었죠, 6월달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CXMT 창신 메모리가 오늘 상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최근에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외국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서양 사람들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국계 자금도 있고 중동 자금도 있고. 근데 최근에 빠져나가는 것들이 CXMT를 사기 위해서 중국 본토 자금이라던가 중국계 자금이라던가 또는 창신 메모리를 사기 위한 외국계 자금들이 일정 부분 빠져나가는 거다라고 하면 일단 이제 상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수급도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된 것 같다. 마무리가 된, 뭐 어느 정도 이제 상장했으니까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큰 외국인들의 수급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수급은 꼬임 현상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 지금부터 만약에 외국인들이 또 거세게 매도 나온다면 요거는 진짜 뭔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번 주에 한익스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세전이익으로 지금 100조까지도 보는 난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내려 올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주가면 세론 나오기에도 여기서 실적이 그렇게 나왔는데 거꾸라진다? 라고 하면 이건 진짜 좀 뭔가 우리가 있을 수 모르는 있다. 뭔가 모르는 건 뭐가 있다. 그거면 그때 다음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점에서 30%가 깨진 가격 210만 원이 깨졌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보수적으로는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보다는 비싸게 주면 차라리 비싸게 반등하는 거 주고 사는 게 낫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잘 나와서 반등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180만 원대, 오늘도 다행히 장 초반에 엄청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막판에 양봉 내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어쨌든 면으로 바닥 확인을 계속 이렇게 면의 양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딱 꼭지점 찍어서 여기가 바닥이다 그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동성 소화해 가면서 바닥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번 주 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 빵 이렇게 뜨느냐, 아니면 11선이든 21선이든 매물 소화하고 또 밀리느냐, 아무리 실적이 좋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제 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겠죠. 아마 한 번에 뚫기는 저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매물대가 많이 쌓여서 이게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거 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이제 상담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너무 힘들어더라고요. 어떤 한 분은 한 달 전엔 되게 기분 좋게 왔는데 며칠 전에 뵀더니 지난주 제왕절날 쉬는 날이었잖아요. 그날 이제 지나고 나서 봤는데 퀭해지셔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지금 많이 한 마음고생을 엄청 하시고요, 다들. 네. 그 마음고생을 지금 엄청 하는 구간들이라서 지금 특히나 신용으로 많이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일단은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36조 넘었던 게 지금 32조까지 38조 넘었던 38조 6천에서 지금 32조 6천까지 빠졌거든요. 32조 많이 빠졌네. 네, 엄청 많이 빠졌죠. 6조 정도 빠졌어요. 거기 한 거의 20%가 고점에 빠졌기 때문에 단기로 악재될 물량들은 또 빠졌고, 그리고 최근에 반대매매 물량들 보면 0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사실 반대매매 나오면 어떡하냐 했는데 막판에 오히려 더 땡겨 올렸고, 이제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이 아무리 뭐 회피 물량 이런 거 감안하더라도 막판에 회피 물량이 별로 없었고 이제 반대매매 비중이 1%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급한 불은 어떻게 보면 꺼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여기서 과연 외국인들이 더 쏟아냈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아마 어느 누가 보더라도 하락장이거나 단기 이제 비추세 구간으로 들어온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이제 오늘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요. 좀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장중에 보니까 한 470% 폭등했다고 막 나오던데. 네, 그죠?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했는데 오늘 공모가 대비 535%가 야, 많이 올랐네. 올랐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분기 매출액이나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PER을 20배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아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교해 보더라도 한 자릿수잖아요. 근데 얘는 아무리 그래도 20배, 뭐 PER로 보느냐, PBR로 보느냐, 뭐 다른 걸로 보느냐 많이 있겠지만, 오늘 노무라에서 원화 기준으로 1,700조 목표가를 1,700조 시총? 네, 시총. 삼성전자 지금 1,400조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중국이 지금부터 창신 메모리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더라도 이렇게 보는 게 맞느냐.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평가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러면 마이크론부터 시작해서 3사가 잘못된 거고, 여기만 고평가를 받은, 얘네들이 미국 시장도 선진 시장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는, 그리고 이제 상장도 했고, 뭐 스페이스X도 처음에 상장하고 나서 엄청나게 막 뭐 화성까지 갈 것처럼 했지만 결국 지금 나스닥의 금쪽이가 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이제 글로벌 자금들도 이제 배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 주 실적 발표하고 나면 조금 진정되지 않을까. 다만 당장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서 반등 줄 때마다 물량 소화, 반등 주고 물량 소화, 반등 주고 물량 소화 하면서 저는 에너지를 모으는 기간이 좀 필요할 거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 소위 횡보하는 구간, 박스권이 좀 갈 것이다. 그렇죠. 저는 V자 반등이 나오면 차라리 조금 더 위험하다라고 봅니다. 뭐 저도 나왔으면 심적으로는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고 좀 빠르게 안정됐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오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비중 바로 줄여야지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거예요.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른다. 또 매도가 매도를 불러요. 지금은요. 그러면 또 ETF 매물도 또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옆으로 횡보하면서, 제 바람도 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횡보를 하면서 뭔가 물량 소화하면서 자금의 수급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저는 굳이 공격적으로 지금 하실 상황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그 가지고 있는 현금을 써야 될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거래량이 한두 번 정도는 더 들어와야 돼요. 하이닉스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급등 난가 바로 윗골이 달아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랑 기술적으로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은 그래도 다른 게 이제 시간이 한 2주 정도 지났고 옆으로 이제 슬슬 주가가 눕기 시작했습니다. 눕기 시작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거고요.
오늘도 사실은 뭐 5일선은 사실 큰 의미는 없고 또 한 190만 원 넘어가기 시작하면 또 물량이 또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 하면 또 200만 원 가면 또 물량이 나올 거고요. 그 구간을 좀 견디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주식 오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은 이런 상승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걸 아마 체감적으로 아실 거예요. 나오면 또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 50만 원 위에서 물리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죠. 일정 부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나는 300만 원, 500만 원까지 갈 거야라고 하셨던 분들도 지금 심리라면 나 250만 원만 오면 뭐 30% 줄일 거야, 50% 줄일 거야. 그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하면 안 된다. 차라리 옆으로 횡보하면서 상황 보면서 이렇게 가야 오래 갈 수 있다. 급하면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급하면 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도 뭐 너무 서둘러서 팔 필요도 그렇죠. 없고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그냥 다 지났어요. 또 그렇다고 또 네. 막 서둘러서 살 필요도 없고 네, 지금은 네. 관망, 네, 맞습니다. 관망하면서 네. 지켜보자.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래량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네, 그때 그렇죠, 그렇죠. 네. 본격적. 그러면 보통 다른 일평균 거래량이 몇 배 정도가 터져야 터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거를 저는 사실 10일 이평 거래량을 보긴 하거든요. 이거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뭐 20일 수도 있고 11일 수도 있는데 표시되어 있는 게 20일이니까 노란색 기준이니까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7월 14일 날 엄청나게 거래 누가 봐도 딱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예. 요런 거래량이 한 앞으로 2개나 3개 더 나와야 돼요. 예, 그래야 바닥에서 누가 왕창 사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